신용환의 직관, 경제로 풀어보는 정치 코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의 직관, 경제 현상과 현실을 통해서 쉽게 정치를 풀어보는, 경제로 풀어보는 정치 코너입니다. 최근에 여야 정치권, 특히 정부 입장에서 저출생 고령화 문제로 그게 미래 대한민국을 개런티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문제로 많이 부각을 하고 그에 대한 해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문제다, 또 위기다라고는 하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내지 못하면서 어디에서 과연 그런 힌트를 좀 얻을까,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데 창업을 놓고 한번 그 실타래를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창업, 많은 분들이 나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야. 나는 연금만 받고 살 건데 아이고 창업했다 망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는 안 쳐다볼 거야. 등등등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창업이 시대적인 대세고 필수적으로 다가왔다. 아니라고요? 한번 볼까요? 100세 시대죠. 요즘 부음 같은 거 문자 받아보면 돌아가신 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진 거 많이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아마 다 100세까지 사실 텐데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자기가 주력하고 있는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점점점 짧아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략 한 49.3세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흔한 나이로 한 51세 정도에 퇴직한다고 보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절반이 더 남았는데 과연 세컨 라이프, 심지어 서드 라이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민해 본다면 연금제도도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고, 그래서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것들도 계속해서 지금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나머지 절반의 인생, 세컨 라이프, 서드 라이프는 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면서 열어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창업은 누구나 고민해야 되는 필수적인 그런 코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베이비 부머, 1차 베이비 부머, 2차 베이비 부머 다 기억하실 겁니다. 1차 베이비 부머 1955년 정도부터 약 63년도생까지 이분들이 지금 이미 대량 은퇴를 거의 다 하셨습니다. 700만 명 이상이 은퇴를 하고 계신 거죠. 대한민국 자영업자 숫자, 협회에서 보면 700만 자영업자라고 하기도 하고,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550만에서 한 570만 사이 정도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량 은퇴를 해서 나와 있는 거죠. 2차 베이비 부머, 2차 베이비 붐 세대들 1970년부터 약 75년도 사이에 기억하다시피 그때 수험생이 100만 명이 넘어가고 하던 시절입니다. 그분들이 약 500여만 명 이상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대량 퇴직하면서 나오는, 누적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노후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지극히 낮다는 거죠. 거기에 실질적인 청년 실업자 숫자는 100만에서 120만 정도로 추산이 될 정도로 사실상 한 집 건너 한 집씩 청년 실업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체감 실업률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사회 안전 체계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아직은 복지 기반은 상당히 좀 취약하거나 미약하다. 또 고용, 일자리로 보면 고용 없는 성장, 산업적으로 최첨단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고용 없는 성장은 거의 대세로 자리 잡을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100세 시대에 과연 무엇을 돌파구로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나갈 것이냐에서 창업을 통한 자기고용, 이 부분이 아주 유력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창업과 혼자 했을 때 불안하니까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로 많이 가죠. 그래서 일종의 공동창업 형태도 또 많이 가고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쥐 간의 아주 강력한 어떤 동업 형태의 공동창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경험과 자본이 합쳐진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계속해서 창업 발달해 나갈 텐데, 한번 우리나라 지금 정책 같은 것들을 한번 보세요. 여전히 취업 일자리 위주로만 많이 돼 있죠. 창업에 대한 것들은 주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분에만 또 주로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현장에 대해서는 창업지원책에 대해서 많이 갈망을 하고 있죠. 또 사회가 점점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나 혼자 창업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에 대한 거, 연구 개발에 대한 거, 법률적인 거, 뭐 회계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각각의 전문 분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돌파구를 열어가는 이런 창업들이 점점 발달해 가고 있는 게 우리 시대의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은 어떻습니까? 큰 틀에 보면 계속해서 어느 정부든지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소상공인들 뭐 장사하는 거, 사업적으로 창업하는 거, 청년 창업 다 지원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대적 대세에 대해서 맞추지를 못할까요? 더군다나 제가 지금 세대에서 주목해 봤습니다. 1차 베이비 부머, 2차 베이비 부머 대량으로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이제 총선으로 한번 다시 비유를 해볼게요. 여야 각각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보수 유튜버 분이 몇 년 후에는 우리 지지층의 몇 %가 다 돌아가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기감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내용에 보면 인구 증가율 앞쪽에 이제 새로 신생아 이런 부분은 적지만 노령 인구가 이제 증가 폭은 점점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덜 태어나고 고령화가 돼가고 수명은 점점 또 연장되니까 그리고 고령층의 증가율은 더 높아서 오히려 불리하지도 않다. 여러 해석이 난무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1차 베이비 부머,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점점 고령화 돼가도 또 생계를 유지할 그런 시간들이 일생의 그 주기, 라이프 사이클에서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야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그들에 대한 그 복지 그리고 그들의 민생,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아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당장의 이번 선거 투표를 통해서 우리한테 유리했니 불리했니 굉장히 근시안적이거나 미시적인 분석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고령인구, 은퇴인구들을 어떻게 창업 수요로 소화를 하고 또 그들이 지속 가능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돕는다. 또 민생으로 안정되게 노후를 살 수 있게 돕는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제도, 정책으로 먼저 제시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런 집단이 아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집단이 되겠죠. 네, 결론적으로 창업에 대한 부분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이미 시대적으로 필연적으로 다가와 있듯이 여야, 정치, 정당 이런 늘어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 고령화에 대한 해법, 복지, 민생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만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그런 정당이 될 것이다. 신용환의 직관, 경제로 풀어보는 정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